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유천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설상가상인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등장했죠? 그렇죠. 저 작년 12월에 저번 고소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네. 그것도 술집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제기했죠. 네. 그러니까 1차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고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또다시 나와가지고 근데 범행 방법이 거의 유사해가지고 예. 저는 제일 처음에 같은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박유천 씨한테 아주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은 혹시 이런 상습성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범행도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네. 박유천 씨에게는 아주 불리한 아마 고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상습 성폭행이란 범죄는 없지만은 네. 첫 번째 범죄에 관해서 성매매니 성폭행은 없었느니 이렇게 말이 나오는 중에 그래도 고소 취하를 했으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같은 범행을 했으면 이 범행도 또 한 게 아닌가. 1차 지금 고소 취하된 범행도 네.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피해 시점이 작년 12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6개월 전에 일어난 그렇죠. 일인데 글쎄요, 혐의 입증은 가능할까요? 혐의 입증에 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100% 가능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폭행 그러면 DNA 검사 이런 걸 주로 생각하는데 네. 피해자의 진술도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 우리 법조인들이 의문점을 찍는다면은 왜 작년 12월인데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 예. 보통 여성들이 어떤 성폭행을 당하고 나면은 즉시 고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소한 건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만일 어떤 의도 하에서 고소를 했으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네. 이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의문이 가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돈을 노리거나 네. 어떤 박유천 씨가 상당한 유명인이니까 어떤 그걸 통해서 나도 한번 떠보자. 그러니까 유명해지자.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일 그 여성이 정말 성폭행 당했으면 이런 건 있죠. 상대방이 유명 연예인이고 기획사도 사실 대단한 데잖아요. 근데 여기를 상대로 그리고 성폭행이라는 게 있죠. 특히 둘만 있을 때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그 한쪽이 강력 부인하고 딴 증거 못 대면 사실 자기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고소한 사람이. 근데 이게 범행이라고 지금 아직 밝혀지지 네.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자기가 고소해봤자 이게 입증이 어렵다. 네. 그래서 주저해가지고 고소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술집 주인으로서도 자꾸 이런 게 문제되면 그 VVIP 손님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이런 영업상의 전략. 그래서 이런 걸로 고소를 안 했다면 이 여성의 지금 두 번째 고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데 만일 첫 번째 고소 그 이유라면 돈을 노리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딴 동기라면 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관이 결국 이 문제는 이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고소를 왜 이렇게 했는지 그 판단 문제가 결국 유무죄를 가리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신빙성이나 아니면 의도를 밝혀내는 그런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앞선 수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친고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행하죠. 그러면 이제 두 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검찰 수사도 같이 예. 진행되고요. 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경합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건이라고 해서 재판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하는 겁니다. 한 재판부에서. 예. 다만 두 개 다 인정되면은 경합범 가중이라 그래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재판은 같이 진행됩니다. 두 개 다 네. 유죄라면. 예. 근데 사실 박유천 씨가 지금 공익근무 중이잖아요. 네, 이런 예. 특수한 상황 때문에 네. 글쎄요, 수사가 이제 퇴근 후에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헌병돼서 진행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공익근무요원은 있죠. 신분이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시간 중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아마 지위가 있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헌병대에서 조사하는 건 전혀 아니고 일반 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
이 수사라든가 법원의 증인이라든가 이거는 공무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의 그 재판에 협조하기 위해서 나가는 증인, 그다음 수사에 있어서 어떤 그 수사관의 기관에 필요해서 나오라 할 때 나가는 건 공무로 보기 때문에 근무 시간 중에도 경찰에 필요해서 나오라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네. 향후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폭행이냐, 네. 그다음 성매매냐, 네. 그다음 뭐 둘이서 좋아서 한 거냐. 그럼 마지막은 뭐 죄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 성매매는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처벌될 것이 성폭행은 폭행대로 좀 더 높은 형을 받는데 제가 이 사건을 쭉 본 바에 의하면은 박유천 씨가 어떤 이게 성폭행은 폭행 협박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상대방 여성을 폭행 협박으로 한 거를 한 거를 못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게 성폭행인데 박유천 씨가 뭐 아주 막 흉기를 든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어떤 약간의 힘을 가하거나 이런 정도고 그다음 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때면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박유천 측에서는 정말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이 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 이렇게 초강수를 뒀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국회의원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절대로 나는 그런 일 없고 뭐 부인하고 나중에 이제 증거로 다 인정되면 그때서야 뭐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박유천 씨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시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근데 뭐 사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조금 불리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두 번이나 이랬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다면 네. 정말 큰 이미지 실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고죄로 이제 또 이렇게 뭐 맞고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이게 무혐의로 난다면 그 고소한 여성들에 대해서 지금 그 첫 번째 고소 취하한 여성도 무고죄가 취하했다고 해서 있죠. 네. 무고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무고죄는 여전히 살아 있고 그래서 박윤천 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된 다음에 둘 다 무혐의로 나온다면은 네. 그 두 여성 다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명예훼손죄는 무고죄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명예훼손죄는 안 되는 게요. 예.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한 내용은 있죠. 네. 이거는 명예훼손죄의 제일 큰 전제가 뭐냐면 공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딴 사람이 다 알려지게. 근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한 거는 있죠. 이거는 알려지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고 경찰, 검찰 이게 전제가 그렇습니다. 당신들만 알고 조용히 수사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공연성이었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박유천 씨가 그 일명 찌라시라고 하는 사설 정보지랑 동영상이 유출된 데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유포자가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그게 있죠. 사실이고 그다음 박유천 씨가 공인입니다. 일종의. 네.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뭐 알 권리, 국민들이 알 권리를 팬들이 지금 아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면은 이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가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참 애매하고요. 근데 이게 허위고 명백히 이거는 범죄 사실 관련도 없는데 박유천 씨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거다. 네.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언론 자유하고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아주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법원 검찰로서 처벌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네. 좀 향후 조사 결과를 그렇죠. 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정말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우조선 비리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남상태 전 사장이 대학 동창에게 특혜를 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네, 이게 참 우리 사회의 지도층 아닙니까? 대우조선이라면 우리나라 3대 조선소고 그 사장이라면은 참 사회 지도층인데 이런 분들이 돈이 그렇게 아쉬울지도 않을 건데 어떤 탐욕이 끝이 없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 그 옛날에 세모녀 그 자살 사건처럼 그런 식의 것도 아닌데 돈의 네. 탐욕이 끝이 없어서 자기 동창까지 동원해가지고 업체 일감 주고 그것도 리베이트 받고 이게 참 노블리스 오블리제 말하기도 진짜 이제 부끄러울 정도인데 참 큰일입니다. 네. 참 이렇게 경영진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조차 가담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숫자를 다시 확인할 정도였거든요. 네. 무려 8년 동안 180억 원을 빼돌린 직원이 구속됐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빼돌린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한 7, 8년 동안 구매 담당을 해요. 비품 구매 담당. 그 하면서
이 비품을 사지도 않았는데 허위 영수증 만들고 그다음 실제로 산 거에는 금액을 부풀리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가 그 차액 이런 걸 다 빼돌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8년 동안 이 정도 했으면 있죠. 네. 누군가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회사에서 매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물품이 사는 물품이 영수증에 있는 게 그 네. 이 어디 회사 어딘가에 있는지 아니면 이 물품이 에어컨 한 대를 샀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 돼 있으면 이게 진짜 1000만 원짜리 이거 감사를 해가지고 밝혀냈으면 이 범죄가 있어도 한 1년 정도로 끝인데 네. 이게 6년 동안 7년 동안 지속됐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회사라고 할 수 있는지 결국은 아까 좀 전에 남상태 사장 이야기했지만 이 총체적으로 전부 다 회사 돈 진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할 정도로 빼내기 네. 바쁘니까 서로 간에 그 이 먹이 사슬 그러니까 알면서도 왜냐하면 이 직원도 이 자기 위에 사람의 비리를 알 거란 말입니다. 그럼 위에 사람은 겁나죠. 그러니까 서로 짬짬이로 눈을 감아줍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어야지. 내가 돈 빼먹는 걸 갖다가 이 친구가 발설을 못한다. 지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회사는 침몰하고 있는데 횡령범은 뭐 호화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낸 금액만 180억이죠. 네. 180억 횡령해가지고 지금 뭐 이 사람이 산 시계가 예. 뭐 저도 콘스탄틴인가 뭐 하나에 2억이라고 그럽니다. 네, 지금 저도 어느 처음 정도 들어봐서, 예. 아파트값 하나죠. 지금 지방에 사니까.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 바쉐론 콘스탄틴요. 네. 아파트. 그다음 이 사람이 내연녀가 또 있죠. 네. 내연녀에게 명품 가방 뭐 하든 얼마 사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연녀에게 명품 가방 사주는 비용 몇 억. 그다음 또 자동차 뭐 페라리, 마세라티 뭐 이런 식의 자동차를 갖다가 또 6억어치. 네. 그다음 보석 시계, 보석 다이아 반지 이런 거 거기다가 그 내연녀 명의로 그 같이 해가지고 빌딩을 2채 60억에 사고요. 네. 뭐 이런 그다음 그래 경찰이 급습해 봤더니만은 거기에 현금을 5억을 또 보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예. 호의호식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자기 부인하고 가족 애들도 있습니다. 그 모르게 지금 내연녀를 갖다 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파리 여행가 사진 찍은 것도 올리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연녀에게 어떤 호감을 살려고 선물하고 이러다가 지금 이게 보통 사람 월급으로 안 되니까 회사 돈을 빼낸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경영진부터 직원까지 참 국민들이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